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새만금이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몸소로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아직 투자는 안 했지만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만금 괜찮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은 새만금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팔아볼까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팔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한번 재테크, 그러니까 새만금의 개발지 토지를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한번 증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교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발지 토지 전문가로서 사실 뭐 새만금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새만금 토지 투자가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개발지는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도로교통망들이 좋아지는 곳 또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들, 그리고 역세권 투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저희가 소개를 했던 땅들의 가치들은 다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도권 주변에는 워낙 많죠. 역세권 들어가는 자리, 새로운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나들목 주변 자리, 그리고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 주변 바운드리, 이런 땅들은요 결국에는 투자해서 공식적으로 땅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만금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토지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통망 중에서 새만금은 동서 1, 2, 3축 그리고 남북 1, 2, 3축 도로망이 현재 이미 개통이 되어 있거나 이제는 개통이 될 예정이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어떤 물류망 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공항, 항만, 철도까지 현재 새만금에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달아올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달아오른다고만 해서 땅값이 그렇게 급등을 하거나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높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가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속도를 붙여줘야만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단계가 있어야만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보시면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부분입니다. 땅을 파고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밑바닥 작업을 하는 것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건물을 올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사도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창 시절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닦고 그걸 통해서 모멘텀으로 우리가 성장을 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 다지기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 시기가 상당히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 시절 때 드디어 가속도를 높여주게 되었고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젠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은 투자에 대한 맥을 좀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만금이 그동안 이륙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상태에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은 덜 들이고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 시간당 땅값이 별로 올라가는 것을 못 느꼈다. 그래서 오히려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에너지 응축으로 비행기가 떴기 때문에 새만금은 이제는 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즌이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꼭 잡으셔야만이 여러분들 재산 증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초 작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실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기업이 북적대는 곳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못 느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이미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들어올 거 여러분들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보다도 내년은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계속 뜨는 겁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뜨기 때문에 올해 드디어 비행기가 이제는 이륙한 시점에서 좀 뜨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그리고 3, 4년 후까지는 지금 현재 20년도까지는 2020년도에서 30년도 그 사이는 계속해서 실적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투자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 기업이 북적대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이루어 놓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 9년간 기업 유치 실적에 무려 3배나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년 동안 이루어 놓은 거 곱하기 3배가 어디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다. 자, 그럼 결국에는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딱 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실적에 비해서 잠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3배 정도 실적을 냈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더 계속 올라갈 거고 2030년도까지는 급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 유치 금액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업 유치 금액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1조 4,740억 원에서 무려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어떻습니까? 4조 1,760억 원 정도, 무려 3배 정도의 기업 실적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 드디어 새만금이 속도감이 붙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 유치 면적도 1423, 2000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면적도 어떻습니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 효과도 2배 이상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유치 기업 수만 하더라도 그 전에 2개 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14개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 무려
7배 이상의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전 정부 그리고 그 전전 정부부터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심써왔던 그러한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때 드디어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러한 시점, 이 맥을 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만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상황은 어떤 부분들이냐, 여러분들. 자, 물류교통 및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북도로 1단계 사업. 자, 그러니까 새만금 보면 요 남북도로 있죠. 남북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가 남북 이축도로인데 남북 이축도로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은 2023년도 7월 달에 잼버리 대회 이전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도 지금 보면은 지금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부분들, 현재 잼버리 대회까지 연결되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건설 사업 입찰 공고가 진행이 되었고 새만금 인이철도 기본계획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 부두 이선석 조성공사까지도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이 23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통합개발 계획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것. 법인 소득세 감면, 여러분들. 그래서 3년 동안은 신규 창업자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00%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50% 감면 효과로 인해서 지금 새만금에 눈독 들이는 회사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초기 사업비 경감을 위한 임대용지 조성, 여러분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임대용지 조성을 함으로 해서 싸게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바로 이거다. 새만금 첨단 산업 전략 단지 조성을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새만금은 딱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첨단 산업 중에서 4차 산업.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방위산업 부분. 요 세 개가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략산업이 지금 새만금에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바로 친환경, 전기 배터리, 응급제 지금 현재 전극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국가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하면은 여러분들 키워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방위산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안 되고 앞으로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신냉전 시대를 돌입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방위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K방산, 대한민국이 이쪽 방위산업체로 엄청 뜨고 있다. 그러면은 그곳이 그 중심이 바로 새만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새만금에 지금까지는 멈춰 있었던 시계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그 타이밍에 단위 시간당 가장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새만금 투자에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듣고 그냥
말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 이번 타이밍에 새만금 토지 소액으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증식, 자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